네, 오늘 뉴스 매거진은 대담 형식의 두 코너로 함께합니다. 다음은 생생경제 특집 시간인데요. 경영 컨설턴트 이상돈 씨가 주택시장의 현황에 대해 드폴대학 이진만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생경제의 이상돈입니다. 오늘은 득볼대학교의 이진만 교수님을 모시고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주택시장의 현황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현재 시카고 주택시장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하는 시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미국의 많은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시카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연구소에서 만든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은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주택 가격이 우리가 알다시피 2006년 말부터 2007년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떨어지는 속도가 계속 증가하다가 작년부터 약간 좀 혼조세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 시장을 여러 다른 주택으로 봤을 경우 예를 들어서 싱글 패밀리 같은 경우는 좀 부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콘도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다가 이제 약간 올라가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불확실성도 많이 존재했었고 그다음에 그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차등적인 그런 변화를 보였던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택 가격이 소득보다 높은가요? 예, 사실은 그 질문을 가장 많이 제가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현재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우리 소득이 평균 소득이 한 5만 불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2007년대에 대해서 한 6만 1,000불, 이게 가계 소득을 말합니다. 6만 1,000불 정도. 그다음에 이제 작년을 뵀을 때는 좀 떨어져 가지고 5만 9천 불, 6만 불대의 그런 소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소득은 2000년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증가한 건 아니고 그냥 굉장히 되게 증가율이 좀 작았었는데 근데 이제 주택 가격을 봤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서 2000년도 같은 경우는 16만 불대 정도의 주택 가격이 평균 가격이었다면은 2007년대에 가서는 한 27만 불대가 평균 가격으로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값들이 떨어지면서 이제 2009년, 10년대에서는 25만 불이나 23만 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숫자로 볼 경우에는 200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는 주택 가격이 가계 소득이 한 3배 좀 넘는 그런 정도 됐었는데 근데 2006년, 7년대에서는 거의 한 5배 정도의 그 값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값이 지나치게 소득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2009년, 2010년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한 4배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2006년, 7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2000년도에 비해서는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임대료는 소득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네, 임대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2000년도에 비해서 650불대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금융위기가 있는 다음에도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만 임대료 같은 경우는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득에 비해서 볼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2000년도 기준에서는 한 15% 정도 되는데 이제는 2007년, 9년, 10년을 봤을 때는 거의 17%, 19%.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2010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9%에 입박하는 그런 그 렌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은 내려가고 있지만 그 임대료는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기지와 소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은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기지인데 모기지는 결국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택에 비해서 얼마나만큼의 지출을 해야 되는지가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표로 만든 건 뭐냐면은 그 모기지가 자기 소득에 얼마만큼 차지하는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같은 경우는 한 28% 정도의 그 소득이 모기지로 지금 폐해됐었고요. 근데 2007년, 8년을 향해서 볼 때는 그때 당시에는 주택 가격이 비쌌고 그다음에 모기지 인트레스트 이자율이 한 6%, 7% 됐으니까 한 35%, 36% 정도의 소득이 모기지에 지출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너무나 많은 소득이 모기지로 지출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들이 이제 값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특히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최저 이자율을 지금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모기지 폐해가 많이 줄어들어서 2009년, 2010년 때에는
이제 한 25%, 26%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 10년 후에 시카고 지역 주택값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 사실은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을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거시적인 데서 봤을 때 수요 측면이랑 공급 측면. 그래서 보통 근데 주택은 공급 측면이 굉장히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급은 염려 안 해도 되고 여기는 수요 쪽을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 사이드에서 봤을 경우 가격이 주택 가격이 아직까지 소득에 비해서 좀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택 가격을 좀 낮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여기 지금 현재 임대료 값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값이 올라가는 얘기는 임대료를 수요하는 계층이 바로 그 젊은 계층들과 또 노년 계층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젊은 계층 같은 경우는 특히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임대료보다는 자기가 소유하는 것이 더 값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젊은 계층들에서 수요가 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또 주택 수요가 늘 것 같은 그런 늘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저이자율 정책 자체가 그 몰기지 페이먼트를 낮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지금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가계 소득에 비해서 사실은 몰기지 지출이 낮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그 몰기지가 낮게 닿는 건 뭐냐면 주택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도 수요를 유발하는 그런 요건이 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뭐 세 가지 띠를 다 봤을 경우에는 상충되긴 하지만 그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보합을 유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지만 올해 3, 4분기나 4, 4분기 때부터는 이런 그 정책들이 다시 이제 치료가 돼가지고 저이자율 정책이나 그 다음에 그 높은 임대료 소득에 의해서 여기는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하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경제 오늘은 이진만 교수님을 모시고 주택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